좀 녹화를 좀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녹화하는 데가 왜 메뉴가 없어요, 도대체. 잠깐만요. 이걸 동의를 또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군요. 동의했습니다. 녹화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동의 이제 녹화가 되네요. 내가 동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안 할 자, 걸 오늘 괜히 했나? 저희 그 수업이 통상적으로 이제 캠프도 하고 뭐 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잠깐 홀딩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텀 프로젝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텀 프로젝트 하는 과정이 대개 이제 2인, 3인 정도의 조를 짜서 하는데 이번에는 학년들도 다르고 학과들도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냥 1인 1조, 1인 1 프로젝트, 펌 프로젝트로 해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 과목이 4학년들이 주로 다 수강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어서 그 학년도 조금 이제 고려해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텀 프로젝트 하는 것이 제가 안내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러분 진로에도 도움되지 않는 거를 굳이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반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발표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번 주가 또 중간고사 기말이어가지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뭐 코멘트도 들으시고 조금 시간 갖고 나서 난 주제 변경해서 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음 발표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이 수업에 저희 진행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이 수업 멘토로 해주시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여기 화면에 나와 계시고요.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그 지금 동문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우리 방원대학교 동문회 사무총장님이시고 전자재료과를 나오셨고 지금 학생 중에는 전자재료과는 없네요. 지금 전부 다 전자과, 로봇,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제출한 학생하고 오늘 또 제출한 학생에 대한 파일은 좀 늦게 좀 보내드렸고요. 김민수 대표님께서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코멘트도 해주시고 할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자료에 보신 것처럼 발표 순서에 대한 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조금 학생들 조금 격려 말씀도 해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그 소개받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좀 제 컴퓨터가 좀 후져서 그런지 여러분들 얼굴이 좀 깨끗하게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 아마 우리 지난번 수업 때도 뵀던 분들이 있겠죠? 아니 다 새로운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군요. 왜냐하면 한 번 아무튼 수강하려면 더 이상 수강을 못해요. 이런 불행한 일이 있군요. 아무튼 이제 뭐 어쨌든 이 수업이 뭐 교수님이 잘 하시지만은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이 발표 준비하시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시거나 뭔가 또 새로운 창업을 하시거나 뭐 이럴 때 아마 그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좋은 공부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민들도 하셨을 거고 또 자료도 많이 찾아봤을 거니까 오늘은 뭐 그런 것도 좀 내용을 잘 들어보고 또 준비하면서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마 같이 한번 다른 친구들도 아마 같이 이야기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거 보면서 아마 좋은 오늘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그 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선정에 좀 가까워서 제목하고 그거에 대한 선정 동기, 그다음에 기대되는 결과, 뭐 목차, 뭐 요 정도에 대한 뭐 인트로덕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발표하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걸 내 것만 아니라 다른 친구 것들도 좀 보시면서 거기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서 잠깐만요.
오늘 끝나면 이제 요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 내 동료 평가입니다. 이제 동료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같이 기술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들을 써가지고 그 강의실 자료실에 이제 업로드를 하시고 이걸 쭉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내 동료들이 평가 코멘트를 해줬구나라고 보시고 나서 그 내용을 중간 발표 때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한 것처럼 순서는 여기 이석희 씨, 권범준 씨, 이근성 씨, 정현우 씨 순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순서는 사실 이제 고학년 순서입니다. 그래서 고학년부터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공유에 대한 것도 옵션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공유를 시작을 하시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석희 씨 파일 지금 뭐 자리에서 컴퓨터에서 열어서 하실 수가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열어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 되었나요? 잠깐, 예, 예, 올라왔습니다. 나왔네요. 네.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 발표를 준비한 이석희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로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해 말에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0년 9월 차량 판매 대수 대비 2021년 9월 차량 판매 대수는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36.2%나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의 생산 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진이 높은 차를 우선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어진다면 앞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만약에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미리 대비했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발표에서 발표하게 될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공급 부족의 원인을 완성차 판매 회사와 반도체 공급 회사의 측면에서 알아보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의 영향을 덜 받은 테슬라 회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언제 또 생길지 모르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발표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출처 적어놨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대표님 코멘트 좀 이게 아까 처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메일 학생들 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뭔가 문제 제기해 놓고 왜 결과가 없지 하는 그 퀘션이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다음번 이제 발표 때 뭔가 결론을 내고 뭔가 하는 오늘 스타트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제 나 이걸로 하겠다는 거 하고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 이렇게 두 번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처음에 딱 그거 파워포인트 봤을 때 야, 이게 없어도 너무 그 내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해했고요. 그래서 네. 아까 저기 처음에 보내주신 우리 이석희 군 이렇게 자료 보면서 간단히 내가 혼자 생각했던 것이,
이제 우리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는 우리가 익히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석희 군이 이제 다음번 발표할 때는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 회사의 어떤 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의 입장이라면은 이런 사태를 뭐 요번에가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으니, 내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과 대안, 뭐 이런 전략적인 어떤 부분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마 그런 코멘트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번 발표 때는 과연 그럼 이것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자동차 회사의 직원으로서 우리 회사에 좀 더 이렇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대안, 방안, 뭐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서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면은 멋지지 않겠는가. 전제 조건은 그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아마 이런 쪽으로 논지를 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네, 예. 뭐 이석희 씨, 뭐 저기 뭐야, 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것을 이제 뭐 이제 본인 진로랑 관계해서 필요해서 주제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사실 저는 이석희 씨한테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 취업을 하던 아니면 진학을 하던 요 내용이 본인의 어떤 진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져가고, 사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게 서베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략에 대한 것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은 그 회사에 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프로포즈 하는 형태의 좀 그런 거기까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석희 씨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준비를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권범준 씨. 네. 화면 공유가 가능할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학번 권범준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혁명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미래 모빌리티 혁명이고요.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동기는 제가 로봇학과인데 제 학과에서 라인 트레이서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가 이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데,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물류 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만이나 뭐 도로 막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운송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같이 인간이 운전하게 되면 생기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졸음운전으로 또 사고가 날 뻔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율주행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중간 발표의 목차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V2V 기술을 통해서 차량 간 통신으로 더 자율주행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발전해 왔는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로 이제 운송 혁신, 그다음에 민간 모빌리티 혁명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따른 예상 결과로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운송 혁신으로 운송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또 민간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며 그다음에 대도심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또 교통체증 문제 해결 등의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참고 문헌은 얼마 전 나왔던 물류대란 기사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네? 아니, 지금 이거 제목만 듣고 우리 권범준 학생이 지금 그 제안한 그 목차하고 예상 결과를 보니까 아마 중간 발표 때 진짜 뭔가 좀 혁신적이고 뭔가 멋진 그 설계가 나온다고 할까? 뭔가 좀 그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발표한 내용대로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충분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우리가 뭐 실제 그 안에 어떤 기술적 구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죠, 권민준 학생? 제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이제 음, 이번 학기 만에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디까지 발전해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발표할 때는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들고 구현하고 하는 것은 실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 것이 아까 우리 예상되는 결과, 그래서 운송업의 효율의 극대화를 한다거나 뭐 교통 체증을 뭐 해소하는데 뭔가 좀 기여가 되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설계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아마 다음번 발표 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고맙습니다, 저는. 저도 이게 제목이 하려고 하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정말.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딱 보면은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 예측, 혹은 그거를 어떻게 구현, 혹은 그거에 대한 시장, 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서 나는 지금 우리 권범준 군이 3학년이니까 4학년에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좀 프리스타디 뭐 그런 형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직 그 목차라든가 예상 결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좀 있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 제목만 딱 놓고 봐서는 거의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커버돼야 되는데, 조금 네. 구체적으로 좀 스코프를 좀 줄여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좀 하고 조금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권범준 군 거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근성 씨, 네, 발표하면 되나요?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내용을 좀 보시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SBW 기술에 대해 고찰을 이번 학기 TP를 통해 진행해 보게 될 소프트웨어학부 이근성이라고 합니다. 그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기술 중에 SBW 기술을 골랐냐면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집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장점이 많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공학기술과 사회 과목에서 배웠듯이 SBW 기술이 한번 언급이 됐었었는데, 그때 이제 설명하신 걸로는 공간 활용적이고 디자인을 하기에 되게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더불어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한 게 끊어지다 보니 이제 지면에 충격도 줄일 수 있고 뭐 사륜 조향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도 추가적으로 있고요. 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던 기술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던 것을 무선으로 끊는다, 이게 여러 방면에 뭐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적용이 되었었지만
차 안에서도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저에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또 나아갈 점이 또 많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 지금 현재 적용된 뭐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아니라 그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고 이제 변속기를 이제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자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거를 봐서 거기서 엿보이는 장점과 단점들이 엿보이고 거기서 미뤄봤을 때 나아갈 점이 많아 보이게 저는 SBW 기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저는 이제 2학년이라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해서 일단 크게 SBW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제 SBW가 어떤 단점이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는 게 좋을까 라는 것을 일단 이번 학기에 TP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위와 같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네, 발표 끝났습니다. 대표님, 네. 이게 스티어 바이 와이어의 약자인가요? SBW가? 네, 본 자료에서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메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요즘 이제 새로운 이제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적용되는 뭐 저기 스티어 바이 와이어나 뭐 이런 쪽의 이제 기술들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이제 우리 2학년 학생이라니까 근데 기술에 대한 고찰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기술에 대한 그 심화라든가 뭔가 그 진짜 연구를 한다라는 것인데 실제 내가 봐서는 이 기술을 통해서 미래의 자동차가 어떻게 가는 것이 맞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나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아까 다른 학생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실은 아까 그래서 보내주신 그 파워포인트에는 그 파일이 깨져서 잘 안 나서 제목만 보고 나도 조금 찾아봤는데 생소했던 건데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가 나아가야 될 기술인 건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다음번 발표 때는 조금 더 좀 첨삭을 더 하면은 더 멋진 그 공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파일이 깨졌으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 주시면 다시 보내줬을 텐데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안 깨졌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새벽에 깨진 걸 발견해서 수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랬군요. 자, 어쨌든 뭐 저 2학년이니까 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서베이 하는 것보다 저는 항상 이런 거 할 때 내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서베이를 딱 해놓고 나서 그게 틀리던 맞던 나의 주장이 있어야 돼. 끝에 가서는 해놓고 오케이. 나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든가 뭐 어쨌든 장단점을 비교한다든가 뭐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난 상당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료만 쭉 조사해봤다.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저것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좀 그러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현우 씨 할까요? 네. 음,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예,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멈춰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멈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껐다 켜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켜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파워포인트를 종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공유를 할게요. 교수님 됐습니다. 아, 됐어요? 아, 네. 예.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20학번 전자공학과 정현우입니다. 일단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메가시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교통체증,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간편한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복잡한 도시교통으로 인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투자 규모는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2025년까지 4,500달러, 맥킨지에서는 2030년까지 5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다임러, 포드 등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도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취업 분야에서 앞으로 전망성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의 등장과 더불어 이동수단의 변화함에 따라서 도심이 재설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에서는 자동차, 버스, 전철 등의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지면 위를 이동하는 형태로 운행이 되었는데요. 미래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도심교통이 변화가 되고 UAM을 통해서 도심의 3D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의 그 미래 교통수단 서비스 등장에 따른 시설 혁신 방안의 리포트에 따르면 또 이동수단의 특성에 따른 이동 공간의 분리가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앞으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현재 안정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탄소 중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경우 대부분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또 그 기기의 사이즈가 적으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층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근데 대부분은 반사신경이 떨어져서 현재 운전하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술 이해도나 그런 것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거주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는 이런 노령층의 이동 반경과 또 조작의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고령화상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량 측면입니다. 배터리 생산량에는 현재 한계가 있고 또 미래에는 배터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및 공급 전망 그래프입니다. 하늘색이 수요, 파란색이 공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데 가다가 특정 시점부터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근거리를 위주로 하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특성상 굉장히 적은 속도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속도와 거리에 따른 그런 아이오닉 5에서의 그런 그 그래프인데요. 이것이 저속에서 더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저속에서 배터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터리가 같은 용량이 있을 때 더 많은 기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배터리 자원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상황에 맞춰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그런 모빌리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72.6kW씩 배터리로 아이오닉의 경우 한 대를 생산할 수 있고 한 번에 429km만큼 사람을 운송시킬 수 있다면 초소형 전기차, 즉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와 현재 일반 전기차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즈는 같은 용량으로 12대를 만들 수 있고 도합 840km를 갈 수 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 45대를 생산할 수 있고 5,895km를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운송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더 많은 거리를 커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킥보드, 그러니까 현재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공유 킥보드인데요. 이 상황에서의 현재 문제점을 조금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공원이익이 3.25달러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 킥보드를 통하여 이익을 순익 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8개월에 약 4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킥보드 한 대당 3개월 정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대부분 그리고 전자공 킥보드사에서 현재 많은 비분 쉐어를 돈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바로 오퍼레이션 앤 찰징, 운영과 충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도 조금 더 조사해 보았는데요. 일단 운영과 충전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서는 트럭으로 킥보드를 수거한 후에 특정한 스팟에 가서 수리와 충전을 진행한 후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 이것을 해결하고자 현재 공유 킥보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크라우드 찰징이라고 특정한 사용자가 킥보드를 자택에서 충전하여 다시 갖다 놓는 방법, 그리고 특정한 구역에 거치대를 설치해서 이것을 통해서 충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거치대형은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 사업에 따른 이익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검증에 대한 이용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바탕으로 이런 현재 상황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런 모빌리티 변화와 또 우리나라 사회 변화를 고려해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미래와 그런 전망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간 발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참고 문헌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 라스트 마일을 이용한 그 모빌리티에 대한 전망인데 그 아까 발표 들으면서도 약간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까 이제 고령화 사회, 물론 고령화 사회에 맞는 이동 수단이라고는 하지만은 아까 우리 발표하는 우리 정현호 학생 입장에서는 노인의 경우는 운전하는 게 서툴러서 운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인데 과연 킥보드를 탈려나 하는 그런 퀘션이 들었고요. 실은 그러니까 이 발표를 이제 준비할 때 뭐 나름의 어떤 계획이나 뭐 어떤 기획이 있었겠지만은 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그 킥보드에 한정시켜서 그 논지를 풀어 가려니까 내가 봐서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준비하느라고 이제 과연 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좋은 그 영향도 있겠지만은 내가 봐서는 다음번 발표 때는 그러면은 그 우리가 굳이 킥보드를 타겟에 두지도 않고 과연 어떤 기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 노인층도 또는 뭐 젊은 층도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실생활에 아마 유용한 기기들이 현재는 안 나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이런 형태의 기기로 발전하고 이런 산업에 영향을 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제가 그 공유를 좀 이게 그 어저께 내가 이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를 봤어요.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한 사항이지.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은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는 데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참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제 학생들이 뭐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술이 최고이고 기술만 잘 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법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좀 아셔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과목에 보게 되면 공학기술과 사회잖아. 그럼 단순하게 공학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거에 대한 것을 좀 그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법적인 문제도 좀 논의해 볼 되고 실은 돈 문제도 생각을 공학은 항상 돈이랑 같이 연관돼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다가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줘야지 내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회사 다니면 한 200만 원 정도 경비가 100만 원 경비와 내 10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럼 200만 원을 내가 월급 가져가려면 우리 회사 매출의 한 순이익이 한 10% 수익이 나는 제품을 판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한 2천만 원어치는 팔아줘야지 내 월급이 나오는 거구나.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라스트 마일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는 이게 좀 표준화 혹은 뭐 좀 범용으로 용어를 쓴 거지 그 킥보드 이외에는 현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아니면 자전거도 되잖아. 자전거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나 잘 모르겠네. 한번 고민을 좀 잘 해보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좀 정리를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금 뭐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왜 킥보드냐, 킥보드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윤호 학생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 킥보드 말고 뭐 다른 기계도 우리가 한번 뭐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기계가 만들어지면은 더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고민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조금 더 좀 폭넓게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아까 바람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현우 학생한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희 순서가 이제 뭐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진행한 것이라 그래 크게 뭐 얘기되는 거는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이 두고도 하니까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순서에 따라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네 가지를 들어본 다음에 아무튼 뭐 이거 이제 이 발표를 위해서 뭐 하여간 우리 네 분의 학생들께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시고 고민한 흔적을 잘 봤고요. 아까 교수님도 중간중간에 계속 그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그 사회에 나와 있는 현상, 뭐 자료만 그걸 모아서 어떻게 만들지 말고 진짜 내가 이 회사의 뭐 사장으로서 마케터로서 뭐 아니면은 내가 이 개발자로서의 어떤 충분히 내 의견이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우리가 개발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만 한정 두시지 마시고 뭐 새로운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이런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건 하여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견해랄까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를 다음번 발표 때 조금 더 좀 구체화해서 좀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난 자료 만드는 거를, 이게 PPT 자료라고 하는 거 자료 만드실 때 이게 오디언스 사이즈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근데 저희가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줌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슬라이드가 많은 것보다도 내용이 약간 구체적으로 기술되길 제가 바랍니다. 약간 글자가 좀 많아도 좋고요. 근데 그냥 아이테마이즈 써야지, 문장을 쓰기보다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쓴 것 중에 이렇게 문장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아이테마이즈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슬라이드가 굳이 많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꼭 슬라이드 페이지 번호를 꼭 넘겨주세요. 작성을 하실 때.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서로 질의응답을 하거나 얘기할 때 몇 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 앞으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몇 번째 슬라이드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일정을 좀 보시면 저희가 오늘이 6입니다. 8주차에 대한 얘기고, 제가 9주차에 지금 그 수업할 내용은 미리 오늘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10주차, 11주차. 그래서 제 생각에 요때쯤이나 될지, 아니면 요때쯤 될지 한번 중간 발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주제 발표에 대한 것이고, 일정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확정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분을 요쪽으로 내리거나 하나를 좀 빼거나, 그래서 중간 발표 한번 하고 최종 발표하는 형태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11주차 정도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된 본을 가지고 나서 발표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최종본에 대한 거는 13주차에 이제 발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오늘이 8주차니까 한 3주차, 3주 후하고 5주 후 정도는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정에 대한 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중간에 시간이 이게 별로 지금 해봤자 한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나서 수업할 거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업량이 적으면 조금 미안하잖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거는 제가 확정되는 대로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하고 일정 조율을 한 다음에 하겠지만, 11주차에 한 중간 발표하는 거하고 13주차에 최종 발표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야기, 질문 사항 이런 것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자라든가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김민수 대표님 아주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시간 내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11주차, 13주차 또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또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들 열심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계세요. 네. 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